퇴직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건강 잘 챙기세요다. 하지만 막상 퇴직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그보다도 더 현실적인 문제, 즉 노후 자금은 충분할까에 마음이 쏠린다.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녀 결혼은 어떻게 감당할지, 주택 유지비와 병원비는 얼마나 들어갈지를 고민하다 보면 건강은 뒤로 밀리기 십상이다. 그렇게 수십 년간 달려온 끝에 퇴직이라는 낯선 경계에 서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생각한다. 앞으로는 돈보다 시간이 많아질 것이다. 일보다 몸을 챙겨야 한다고? 하지만 막상 은퇴 후의 삶은 그렇게 여유롭지도,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다. 약봉지를 챙기다 문득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제야 깨닫는다. 그토록 걱정했던 돈보다 진짜 챙겨야 했던 건 내 몸 하나였다는 것을. 한 남성의 고백처럼 이제 와서야 깨달은 이 늦은 후회는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공통된 현실이기도 하다. 첫 번째 사례는 71세의 이모 씨다. 퇴직 전 그는 40년간 대기업 총무팀에서 근무했다. 성실하게 일했고 자녀 교육에 소홀함이 없었으며 퇴직금과 국민연금도 평균 이상으로 마련해 놓았다. 퇴직 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그는 정작 퇴직 1년 만에 건강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허리 통증과 불면, 고혈압 증세가 겹쳐 병원을 들락날락하게 되었고 한때는 집 밖을 나서는 것도 두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그는 자신의 삶이 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한 경주였다고 회상한다. 그런데 그 경주가 끝나자 몸은 무너졌고 결국 퇴직 후 2년 차가 되던 해에는 지병을 안고 살아가는 반쪽짜리 일상이 되었다. 그는 말했다. 건강을 위해 퇴직 후에 뭘 할지 고민했지. 정작 건강 그 자체를 위해선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비교적 젊은 60대 초반 여성 박모 씨다. 퇴직 전 그는 30년 가까이 중학교 교사로 재직했고 주변에서는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퇴직을 자기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 여겼고 실제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며 제2의 인생을 설계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녀의 은퇴 생활을 가로막은 건 예상하지 못했던 건강 문제였다. 무릎 통증이 갑자기 심해졌고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내렸다. 장시간 앉아있는 것도 계단을 오르는 것도 쉽지 않아지자 그녀의 배움과 여행은 자연히 멈췄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은퇴 설계에는 몸이 버틸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낙관이 깔려 있었음을. 그녀는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퇴직하면 돈이 자유를 보장해 줄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진짜 자유는 몸이 허락해줘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였어요. 세 번째 사례는 68세의 김모 씨, 자영업자 출신으로 35년 동안 식당을 운영했다. 그는 은퇴를 준비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대비했다고 말한다. 장사를 일찍 접었고 퇴직 후에는 매달 일정한 임대 수익이 들어오도록 상가를 남겨두었다.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건 뜻밖의 공황장애였다. 하루는 약국에서 약을 타다 쓰러졌고 몇 차례 검사 끝에 결국 스트레스와 수면장애에서 비롯된 심리적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말한다. 나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술, 담배 안 하고 크게 아픈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가슴이 조이고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해지더라고요. 정신 건강도 건강이라는 사실을 그는 은퇴 후에야 깨달았다고 했다. 그가 가장 후회하는 건 퇴직 전 수년 동안 마음의 신호를 무시했다는 점이다. 그는 지금도 매주 상담 치료를 받고 있고 생활 리듬을 새로 정립하는 중이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모두 퇴직 전에는 성실히 일했고 경제적 준비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다는 점. 그러나 은퇴 후의 삶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다.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해줄 건강이라는 기반이 흔들리면서 삶의 질은 순식간에 떨어졌고 돈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들이 무너져 내렸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랜 세월의 무관심과 피로, 스트레스와 무시의 결과로 서서히 마모되어 온 것이다. 문제는 그 파열음이 은퇴 후에야 본격적으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이전만큼 걸을 수 없으며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할 때 사람은 비로소 생각하게 된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었는지, 무엇을 놓치고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퇴직을 준비할 때 대부분 재무 설계에 초점을 둔다. 재정 컨설팅을 받고 연금 수령 시기를 조율하며 부동산 정리를 고민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건강계획은 뒷전이 되기 쉽다. 건강검진 결과는 연기하고 병원을 찾는 일은 은퇴 이후로 미루며 운동은 시간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는 다짐으로 남는다. 그 사이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낸다. 나이 들어 늘어난 체중, 더뎌지는 회복력,
잦아지는 피로감과 우울감은 모두 경고다. 문제는 이 경고를 무시한 채 은퇴 후 건강하게 살겠다는 막연한 기대만 안고 살아간다는 점이다. 진짜 은퇴 준비는 돈이 아니라 몸에서 시작돼야 한다. 약봉지를 챙기는 손끝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삶의 우선순위가 드러난다. 그 속엔 경제 계획이 아닌 생활 습관, 치료가 아닌 예방, 보험이 아닌 꾸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 진짜 챙겨야 할 건 돈이 아니라는 말은 감상적인 후회가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은퇴자들이 몸을 앓고 나서야 실감하는 현실이다. 물론 노후에는 일정 수준의 재정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건강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병원비를 낼 수 있다고 해서 병원에 가지 않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장에 여유가 있어도 하루 3시간 이상 걷지 못하면 그건 자유가 아닌 제약이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수면장애가 찾아오면 그것은 더 이상 내가 꿈꾸던 집이 아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돈이 아니라 몸이다. 그리고 그 몸은 퇴직 이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의 선택과 습관에 달려있다. 약을 한 움큼씩 챙기며 오늘 하루를 버티는 대신 우리는 이제야 말한다. 그토록 애타게 준비한 건 돈이었지만 정작 챙겼어야 했던 건 건강이었다고. 그리고 그 반성은 지금 당신의 시간 속에서 아직 늦지 않게 시작될 수 있다. 은퇴 후 건강 문제는 결코 개인적인 불운의 결과가 아니다. 이는 구조적이며 예측 가능한 현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퇴직 연령은 평균적으로 낮은 편이며 평균 수명은 길다. 이 간극이 길어질수록 은퇴 후의 삶은 점점 더 관리의 시대로 진입하게 된다. 우리는 이 시기를 여생이라는 소극적 표현으로 부르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제이막, 아니 어쩌면 가장 긴 시간이기도 하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퇴직이 임박해지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재무 상태를 점검한다.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주택을 정리해야 하는지, 자녀에게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지를 따진다. 그러나 그 누구도 스스로의 혈압 수치나 심박수, 골밀도, 심리적 회복력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우선순위의 문제만이 아니다. 사회 전반이 건강을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것으로 여기는 구조적 인식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퇴직 후 건강 문제는 대개 갑작스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미 수년간 누적된 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 운동 부족, 무시한 통증 등이 그 원인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퇴직 이후 갑자기 시간이 생기면서 마침내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시점에야 명확히 인식된다. 직장에 있을 땐 아파도 병가를 쓸 수 없고 연차도 쌓아야 하니 어지간한 통증은 참고 넘긴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더 이상 핑계도 없고 책임도 없기에 몸의 신호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다. 진단명이 붙고 약이 시작되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라는 기반이 무너졌음을 절감한다. 경제적 준비는 비교적 수치화가 쉬운 반면 건강 준비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재산 목록은 꼼꼼히 정리하면서도 본인의 의료 기록은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 설계는 사실상 은퇴 준비의 핵심이다. 이는 단순히 운동을 하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다. 몸의 기본 신호를 이해하고 식습관을 바로잡으며 수면의 질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 관리 계획은 단순히 정기 검진으로 끝나지 않는다. 약물 복용 스케줄, 식단 조절, 스트레스 해소 루틴, 운동 시간표 등 모든 요소가 통합되어야 실효를 갖는다. 또한 우리는 정신 건강을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은퇴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목적 상실을 동반하기에 우울감, 외로움, 무기력증에 쉽게 노출된다. 이런 심리적 상태는 심장질환, 면역력 저하, 수면장애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건강은 신체적 차원뿐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차원에서도 총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실제로 건강을 잘 관리하며 은퇴 이후 삶의 질을 높인 이들은 몇 가지 공통된 전략을 갖고 있다. 첫째, 루틴이다. 일정한 기상 시간과 식사, 운동, 외출 시간을 정해 삶의 리듬을 유지한다. 이는 단조로운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정신적 안정감을 부여한다. 둘째, 관계다. 가족, 친구, 지역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사회적 연결망을 다지는 일은 정서적 건강에 결정적이다. 셋째, 자기 점검이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점검하는 습관은 조기 발견과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건강 설계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노인 건강 시스템은 치료 중심으로 짜여 있다. 예방보다는 증상이 드러났을 때 치료에 집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령층의 만성질환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은 일부 부담을 덜어주지만
실질적인 관리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 특히 정신건강, 치과, 재활, 운동 처방 등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지자체 단위의 건강관리센터 확대, 만성질환 조기관리 프로그램, 건강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또한 개인 수준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퇴직 전후에 건강 진단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은퇴 전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단순히 의무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내 몸의 현황을 진단하고 계획을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퇴직 후 첫 해는 건강 루틴을 정립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 시기에 적절한 운동 습관을 들이고 수면 패턴을 교정하며 식단을 조절하는 일이 중요하다. 사회적 역할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삶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 취미활동, 학습 모임 등을 통해 일정한 책임과 보람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또한 의도적으로 외출을 늘리고 사람을 만나는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는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사회적 접촉을 갖는 것이 우울감 예방에 효과적이다. 결국 건강은 단지 병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건강의 의미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퇴직 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약봉지를 들여다보며 우리가 진짜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되묻는 지금, 건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돈은 쌓을 수 있어도 건강은 쌓아둘 수 없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습관과 선택을 통해 유지되는 유일한 자산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그리고 그 전환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몸이다. 오늘 걷는 걸음, 오늘 마시는 물, 오늘의 수면이 내일의 자유를 만든다. 이제 우리는 그 늦은 깨달음을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시간을 건강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은퇴 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통장이 아니라 몸이며, 약봉지를 쥔 손끝에서 시작되는 이 작은 각성은 결국 가장 소중한 노후의 기반이 된다.